안녕하세요. 솔로몬 목수입니다. 오늘은 그 알라딘 TV, 알라디노 TV에서 이번 달 주제로 내건 여름에 관련된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. 첫 번째 작품, 여름밤 10시 반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여름밤 10시 반은 1960년대에 발표된 작품으로 제목부터가 또 여름밤 10시 반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여름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목부터 좀 여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, 이 책의 분량이 되게 가볍고 책 판형도 작고, 그래서 가볍게 어디든지 휴가철에 뭐 피서지나 뭐 어디든지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읽기에 무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한 부부와 그들의 딸하고 부인의 여자친구, 이렇게 네 인물이 나오는데요. 그 네 인물이 여름 휴가를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. 그래서 스페인 여행 중에 그 폭풍우 때문에 머물게 된 그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.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하룻밤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밤에서부터 그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, 이 디라스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했고 제작도 하고, 그런 모습이 이 책에서도 좀 반영돼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 디라스에 대한 이 책에서도 삶에 대한 권태와 기다림에 대한 철학적인 요소들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읽을 때는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읽고 나서는 좀 여운이 좀 많이 남는다는 게 상당히 좋았던 작품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이 작품이었고요. 두 번째 작품은 디라스의 이제 여름비라는 작품입니다. 이 책은 디라스가 1988년도에 혼수 상태에 빠지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이제 있는 상태였죠. 그때는 혼수 상태에 빠진 다음에 한 4개월 뒤에 극적으로 디라스가 깨어나게 돼요. 그래서 깨어난 후에 바로 집필 작업에 들어가서 완성을 한 바로 나온 책입니다. 여름비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. 주인공 가족이 나옵니다. 가족이 나오고, 이 글을 읽을 줄 모르던 12살의 그 에르네토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.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그 불에 탄 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, 이 주인공이 글을 읽을 줄 몰랐었거든요. 근데 그 책을 발견하고 보자마자 갑자기 이제 글을 깨우치게 되고 모든 것에 통달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주인공 에르네토스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하는 그런 에피소드의 내용이고요. 출판사의 소개로는 그런 디라스의 그런 생각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축약된 소설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 망각과 광기, 침묵과 소리, 가난과 열정, 외면과 죽음 등이 마치 그물처럼 엮여있는 책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특이하게 또 이 책의 번역가가 백수린 작가라고 하는데요. 다정한 매일매일도 쓰셨고 여름의 빌라라는 단편 소설집도 낸 분이십니다.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되게 난해하긴 합니다. 어렵긴 하거든요. 그동안에 이전에 봤던 제가 디라스 작품들은 되게 읽기도 쉽고 가독성도 좋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뭐 이렇게
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책은 약간은 환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형식의 글들하고 중간중간에 영화의 대본이 껴있는 것 같은 그런 각본 같은 그런 대사들이 이렇게 껴있거든요.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뭐지? 이게 왜 드라스가 정말 이거 쓴 거 맞나? 그래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뭐 다른 의식 변환이 있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후반부에 가서는 역시 드라스가 드라스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책이 알고 보니까 이제 드라스가 생전에 이제 영화 제작도 했는데 84년도에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 소설로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본 같은 글들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글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듀라스 두 작품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. 이 듀라스는 그 누보 로망과 시적인 문체로 소설계나 철학계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작가인데요. 여기서 누보 로망이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은 조금 듀라스의 작품 세계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누보 로망이라는 게 사실적인 묘사와 이야기의 치밀한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전통적인 소설의 방식을 부정을 하고 작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형식과 기교를 통해서 재현을 하려는 경향의 소설 작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누보 로망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작가의 작품이 이런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듀라스의 소설을 읽어보면은 정말 기존에 읽었던 그런 소설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소설이고 전혀 다른 느낌의 소설이고 스토리적으로는 별다를 거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는 이유가 이런 누보로망의 그런 소설의 형식과 이 듀라스만의 그런 시적인 문체 때문에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들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관련된 두 가지 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이 여름에 관련돼서 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여름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책 두 권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여름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여름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이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책을 읽으시면서 올해 남은 여름도 재미있게 이렇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